요즘 정치권을 보면 참 바람잘 날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으시죠?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 갈등과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정치가 한 걸음 퇴행하고 있는 건지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원로의 고언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야를 떠나서 특히 여당의 모습 참 내분이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인데 요즘 여당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7년 6.29 이후 이제 민주헌법이 시행된 지 금년이 28년째니까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고 금년이 67년째니까 그 67년의 절반 이상을 장기 집권 독재 군사 정권이 존재했고 이른바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이제 28년째 금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조기에 달성된 나라다. 이렇게 늘 얘기해 왔는데 저는 평소에 이 말은 당분간 보류하라고 얘기했어요. 산업화는 달성한지 모르겠으나 민주화는 아직도 달성 중에 있다. 네. 그래서 28년의 이 짧은 역사에서 완벽한 헌정, 완벽한 삼권 분립, 아주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당과 국회와 소통도 잘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존재, 이걸 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우리를 과대평가했던 거 아니냐? 과대평가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하고 달성됐다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바라다 보니까 달성된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고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국회법 개정 거부 일련의 파동은 이 전체 과정과 앞으로 결말이 어찌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이후 우리 헌정을 운영하는데 이게 하나 그 시범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 우리 민주주의 성숙 단계의 시범 테스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어느 날 이 파동이 지나가고 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밀 진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윤 앵커가 물으시면 대답을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제 의견 얘기하는 것도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는 헛짚을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이게 소용돌이가 큰 소용돌이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 네. 큰 거시적인 틀에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한 길목에 서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당 내의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맞선 형국입니다. 이 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6월 25일 일주일, 그러니까 8일 전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거부권에 관한 일련의 자기 심경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벌집 쑤신 듯이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6.25 이전에 그 청와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이에 있었던 뭐 파랑이랄까 소용돌이는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그것은 크게 돌출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소통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책임의 높낮이를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한 일련의 발언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회자로서 이렇게 봅니다. 이 국회법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 저는 이 뉴스와이에서도 지속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박 대통령은 이걸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일관되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제2에 붙이는 결의를 하고 이 의안을 국회에 돌려보내는 그 행위는 정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로 보셨을 박맹일을 친 거 정당하게 잘했는데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이 분리를 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분리해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이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에 발목을 잡는다. 그다음에 이 법안은 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이런 것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듯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얘기한 일이 내 기억은 없어요. 지금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돌아가는데 공식 기자회견이랑 2번을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뭘 짧게 발표한 것 같고 첫 회하고 올해에서 2번입니다. 지금 이 사태 와중에 예를 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같으면 백악관 기자실에 수시로 들락거렸을 거예요. 수시로. 그 회견장에서 국민에게 할 말을 해야 돼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해야 하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나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야당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 개정안이 헌법 위반된다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률가가 아니니까. 예. 나 같은 법률가는 처음부터 위헌이라고 했고 또 법률가 중에는 아니라고 하는 상당수가 또 있어요. 저는 전체로 보면 그건 소수라고 보는데 자, 이런 것이니까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설득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 생각이 어떻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전혀 안 했다는 거하고 그것을 엉뚱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냥 이 말폭탄으로 네. 쏟아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이 사태의 핵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도 자연인으로서 한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니까 자연인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앙금이 섭섭함. 있고 불만이 있는 거나 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이걸 국무회의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왜 못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대구 출신에 나이도 대통령이 더 많으시오. 불러서 동생하고 대화하듯이 왜 이 얘기를 못하냐. 원내대표 당선될 때 이주영 친박이 안 됐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이 얘기를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는 말 있잖아요. 어른이 애들이 불만을 터뜨리면 그중에 똑같이 떡 나눠주다가 더 미운 놈은 너 하나 더 먹으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앞으로 당청 관계, 국회와의 관계 당신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 그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 앞에 가면 모두가 작아져요. 아니, 저기 윤 앵커도 지금 청와대 출입이시지요. 네. 정문으로 들어갈 때부터 위축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도 밟고 2층 대통령 집무실 옆방에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아주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안내받으면 집무실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들어가서부터 저 대통령 계신 데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보통은 대통령 중간중간 걸어 나오시지요. 내 경험에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부름을 받은 일도 없고 네. 김영삼 대통령도 얘기입니다. 이러면 그 자체로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권위가 있다고. 거기에 불려가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다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느냐. 만일 그걸 못 푸는 일일 것 같으면 그건 정면 대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러한 공간과 장소 그 시기를 박 대통령은 잘못 선택을 해서 이 파동이 엄청나게 일파만파 네. 한번 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가버렸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포용의 리더십으로 아울러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정쟁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 내가 사퇴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모르겠다,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6월 25일 박 대통령 국무회의가 있은 그 다음 날 SNS를 통해서 유승민 대표는 공자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잘못이었고 내가 과오가 없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국가에 혼란이 온다면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이 군자도리라고 공자가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봐라 이랬는데 그날 그 순간부터 오후 그 다음 날 사태가 어떻게 악화되는 거니까 친박 의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찍어내기로 이 사람은 정계 은퇴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순식간에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내가 물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심경을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으나 그 거센 폭풍 속에서 본인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혔다는 생각 때문에 버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국면은 그의 응원군이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 이 파도의 방향은 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하 파동으로 이렇게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부담이 더 청와대로 가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 여당 내에서는 오는 6일 날 국회법 개정안 제9위를 부결시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명예퇴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공자가 말씀하신 이 말은 유승민 대표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7월 6일로 이사 일정이 아마 잠정 결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에 참석한 후에 국회의장이 이 국회법 개정안 제2안을 상정합니다 하고 방매를 치면 퇴장하는 거로. 퇴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직무 태도다. 국회의원 211명이 이 법안을 최초 찬성했고 그중에 다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됐고 그 새누리당 의원 중에 상당수는 친박으로서도 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말이죠. 이게 전에 오늘이고 내일이고 헌법학자들 가운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수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대표적으로는 지금 행정부 장관 정종섭 장관이 헌법교수로서 요 앞에 헌법학회장을 했는데 그 앞에 헌법학회장을 한 창원대학교 최용기 교수가 있어요. 그이는 나하고도 동창이고 내 집안으로도 여러 가지 이 인척인데 네. 그 최용기 교수 같은 이는 저하고 의견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 소수 의견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 원내 활동이 작동될 것 같으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거 세미나를 해서 왜 유승민 대표나 김무성 대표도 이게 헌법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급해 맞아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과는 시켜야 되겠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청와대에 불호령은 있고 공공개혁의 시발점이 공공개혁인데 그런데 측근들의 이 끼워 팔기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하니까 솔깃해서 한 점이 있어서 나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네. 이 양반들을 나무라기에는 그 당시 사정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 안에서 통과돼가지고 청와대 불호령이 나서 제2에 붙여졌다면 이걸 다시 국회의원들이 공부 삼아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을 다시 해가지고 그러고 당당하게 표결에 참가해서 의사표시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답고 그것이 새누리당이 앞에 실수를 만회할 또 수 있는. 다시 범하지 않는 태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걸 7월 6일까지 앞으로 나흘 남았지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국회법 제2 개정안 제2 문제하고는 별개로 다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야 그 이후의 사태를 보고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려는지를 두고 봐야 되는데 예. 그 윤행카가 물으시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려고 해요. 네. 이건 사태 해결의 이 칼자루를 유승민 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쥐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 두 마디를 말씀드리면 결자 해지하시고 내가 왜 이걸 꼬게 했느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월 25일 국무회의 이전에는 유승민, 김무성이가 꼬였다고 한다면 6월 25일 이후에 그래서 박 대통령이 꼬이게 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해야 되고 둘째로는 군자 표변이라는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군자가 표변은 뭔가 하면 표범이라는 표자에 변한다는 변인데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예. 표범이 털갈이를 할 때 시베리아 표범이 이 늦가을에서 초겨울 접어들 때 털을 가는데 하도 이쁘게 이 털갈이를 해요. 그러니까 군자 표변이란 말은 지도자, 군자라고 하면 지도자를 칭하니까 지도자는 어제 소홀히 했던 일, 어제 잘못한 일도 오늘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을 어제 그저께보다 다르게 고치는 거, 좋게 고치는 거. 이게 표변이에요.
군자 표변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1호 당원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당원이지만은 그래야 그 당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아래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그래야 대통령에 취임해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쥐었지만은 헌법 66조는 대통령 취임 순간에 국가 원수로 격상을 시켜놨어요. 국가 원수의 책임이 그 정해져 있어. 국가에게 소속 영토의 보존, 국립민복 네.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입니까? 여의도? 거기에 원내대표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의중대로 찍어내가지고 정계 은퇴도 시키고 그 자리에서 물러내게 하고 그건 당헌 당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지부식간에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재 해제하고 군자 표변을 하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저녁이라도 1단계로 예. 김무성, 유승민 원내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부르는 겁니다. 막걸리 한 잔씩 주면 어떻습니까? 나는 2년 6개월 전에 이 인수위 시절에 이 예. 방송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말에서 이제 내려오셔야 됩니다. 천하를 제패할 때는 마상에서 천하를 제패하지만은 왕조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친 과정을 통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욕도 얻어먹고 이런 과정을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는 민심 속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러고 청와대에서 막걸리를 자주 마시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반이 지나가는데 막걸리 마시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네. 불러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 소리 지르고 최고위원을 중단시켰다고 지금 제가 대기실에서 보니까 앞에 분들이 고영신 선생하고 황장수 선생들이 이걸 이제 화두로 삼더라고. 네. 이걸 대통령도 이걸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크게 보면 내 군사들 아니냐? 이거 내 군사. 국가 원수로서는 내가 헌법상 책임을 져주고 이들을 지켜줘야 할 국가 네. 원수이고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 같은 당적을 갖고 있다 이거죠. 가장 친근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 전서부터 이게 언짢은 말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한순간에 포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큰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그런 고견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